네, 안녕하십니까. NH선물 외환 이코노미스트 김생영입니다. 금번 NH선물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석유와 천연가스 제2강 시간입니다. 앞선 세미나에서는 저희가 귀금속 섹터에서 다루었고요. 이번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합니다. 최근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에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방 경직성이 있다라고 여겨졌던 가격이 조금은 무너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왜 이러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황병진 연구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 장표로 넘어가서 좀 봐주시면요. 저희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연말에 저희가 웨비나 때 좀 보여드렸던 제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시장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라는 그런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유가가 또는 천연가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를 좀 말씀드렸던 바 있는데요. 사실상 올해 연초 들어와서는 유가가 상당히 좀 가파른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70달러 정도 수준의 락바텀이 상당히 좀 인식이 커지다가도 오히려 3월달 그리고 4월 말에서 5월 초에 미국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금융위기에 대한 데자뷰가 나타났을 때 경기 침체 우려 또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좀 반영을 하면서 한때 60달러 선까지 유가가 좀 빠지는 두 차례의 변동성을 좀 겪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수급을 더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장의 쇼크 때문에 유가가 60달러 선을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리스크 자체가 여전히 잔존할 거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배럴당 70달러 정도 수준을 하회하는 유가는 언더슈팅이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석유 시장의 공급과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요 간의 격차를 반영하고 있는 게 석유 시장의 수급이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가장 저희가 매주마다 석유 시장의 수급을 좀 대변하는 지표가 미국의 원유 재고라고 하는 점에서 봐주시면요. 올해 연초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보였던 게 과연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보여주는 거고 유가가 빠져야 되는 그런 이유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부 왜곡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올해 연초에 특히 1월에서 3월 구간에서 좀 증가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상 최대 규모의 전략적 비축유를 미국 당국이 방출을 하면서 상업 원유 재고의 증가세로 나타났었던 점이 시장에서는 일부 사실상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이 사실상은 조금씩은 좀 끝나가는 국면을 보였던 게 올해 3월 이후였다고 보면, 오히려 3월이 지나면서 4월, 5월에 미국의 원유 재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봐주시면요, 원유 재고와 역행하는 그런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과도하게 경착륙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미국은 여전히 이 유가가 부담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과연 전략적 비축유를 더 방출하거나 산유량을 더 늘려서 유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미국의 석유 기업들이 원유 생산량을 사실상 늘려가기 위해서는 캐펙스라고 하는 자본 지출 투자를 상당히 늘려야 되고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가 원유 시추공이라고 하는 리그 카운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리그 카운트 지표가 최근 2년 동안 서서히 완만한 경사로 증가하긴 했지만 오히려 올해 연초 이후부터는 증가세가 둔화가 되면서 오히려 감소 전환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하루 평균 1190만 배럴을 생산했던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오히려 올해와 내년까지 하루 평균 1250만 배럴 정도 수준 또는 내년에는 1270만 배럴 정도 수준 평균밖에 형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미국의 산유량이 가파르게 늘어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봅니다. 뭐 첫 번째 이유로는 여전히 미국 석유 산업에 있어서는 인건비라든가 자본 지출을 위한 차입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석유 기업들이 오히려 미래의 생산량을 더 늘리는 정책들을 사실상 쓰지는 않고 있고요. 또한 과거에 시출을 해놨지만 완결되지 않은 유정이라고 하는 Drilled Uncompleted라고 하는 DUC 유정수의 감소세도 지난 연말부터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현행 유가, 또는 배럴당 70달러 선의 유가에서는 미국 석유 기업들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릴 만한 여건도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당국이 유일하게 쓰는 정책이 전략 비축유고요. 올해 3월 그리고 4월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일시적으로 좀 멈췄던 미국 에너지부가 다시 유가가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이라고 하는 부분과 맞물리면서 유가를 다시 더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고는 있는데 이 전략 비축유 방출 규모 자체가 지난해만큼 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수준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198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는 3억 6천만 배럴 수준까지 감소를 했고요.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을 사용하는 미국에 있어서 3억 6천만 배럴 정도 수준의 전략 비축유는 약 18일 정도만 사용 가능한 물량이고요. 그런 국면에서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와 같은 중동 산유국들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미국 석유 시장은 상당히 그런 상당히 심각한 공급 차질 또는 석유 시장에 쇼크가 발생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를 더 끌어내릴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유가가 올라갈 때 일시적으로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는 카드는 쓰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유가가 70달러 정도 수준 또는 70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미국 당국은 전략적 비축유를 다시 비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70달러 정도 수준의 그런 심리적인 락바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결국은 다음 장표에서 이 보시는 그림처럼 과거 2015년에서 2020년 구간에서는 미국이 셰일 오일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이 원유 생산을 무기로 해서 유가를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배럴당 45에서 65달러 구간으로 유가를 하향 안정화시킬 수 있는 파워가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지금은 더 이상 미국이 산유량을 늘릴 수 없고 전략적 비축유도 상당히 타이트한 수준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오른쪽에서 나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균형 유가를 방어하기 위한 정도 수준인 80달러 정도 수준이 하회되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요. 90달러 이상까지 유가를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책을 쓰지 않을까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봐주시면 석유 시장의 패권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로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펙 13개 국가들의 석유 생산 능력이 하루 평균 3,400만 배럴 정도 수준인데 지난해 10월 달부터 감산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2,900만 배럴 정도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면 여전히 하루 평균 500만 배럴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여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생산량을 계속 늘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보시는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지난해 10월부터는 하루 평균 10만 배럴 감산을 시행을 했고요. 지난해 11월부터는 점진적으로 하루 평균 200만 배럴을 감산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는 오펙 회원국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 평균 116만 배럴에 달하는 또 100만 배럴 이상의 자발적인 감산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대상은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석유 시장의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국의 산유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가운데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공급은 오히려 감산으로 사실상은 이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들은 당분간 본인들이 생각하는 석유 시장의 안정화 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선호하는 유가인 배럴당
$90 정도 수준, 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연초 들어서 유가가 흔들리면서 지난해 사실상 오일머니가 좀 축적되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도 다시 일부 반락하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목표는 석유 시장의 안정화 또는 오일머니를 축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목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환보유고 또는 중동 산유국들의 외환보유고가 다시 쌓이면서 중동의 오일머니가 쌓이는 그림이 나와야지 지금 현행의 감산 정책에서 증산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점에서 석유 시장의 공급을 전망하게 되자면 공급은 늘어나기 어렵다. 그 점에서 유가, 배럴당 $70 정도 수준의 유가는 중동 산유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6월에서 8월 구간이 통상적으로 연중 최대 석유 시장의 수요 성수기라고 하는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있으면 유가의 하방 경직성, 하방 압력도 저는 연초, 특히 1분기보다는 2분기 또는 길게 보면 3분기까지는 상당히 완화가 될 거다라고 보는데,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전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상당히 하향 조정을 하면서 특히 2023년 올해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유가가 내려가는 또는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반대로 올해 3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석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에도 석유 수요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유효하다라고 보면 6월에서 8월 구간의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여전히 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세계 2위 원유 소비국이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라고 하는 중국의 원유 수입 수요가 여전히 석유 수요에서는 덜 사실상 산정이 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는 올해 연초 이후부터 서서히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낮게 5% 내외로 좀 제시를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좀 많이 후퇴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거기다가 중국의 민간 정유사 가동률도 아직은 좀 의미 있게 올라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석유 수요에 대한 전망치를 여전히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좀 약간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는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올해 3월 달에 중국의 원유 수입이 상당히 좀 다시 또 급증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배럴당 $70 선 WTI 가격 또는 $80를 하회하고 있는 브렌트라든가 두바이유 가격에 저평가 매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서서히 2분기 또는 드라이빙 시즌으로 가면서 원유 수입 수요가 더 견고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면 이제부터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심리보다는 펀더멘탈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부터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각 분기별 석유 시장의 수급을 라인 차트와 바 차트로 저희가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올해 1월보다 2월에 그런 공급 우위 규모는 상향 조정되면서 2월 그리고 3월까지 유가에서는 일부 하방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 바 차트를 봐주시면요. 올해 2분기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그런 석유 시장의 수급, 특히 공급 마이너스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이 수급이 공급 과잉 규모가 올해 3월 달보다 4월 달의 전망치에서 더 하향 조정이 됐고요. 공급 우위에 대한 걱정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차 완화될 수 있다라고 보면 3월 달 유가 급락을 이끌었던 재료 또는 5월 달 초까지 유가 급락을 이끌었던 재료가 금융위기의 데자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금융위기의 데자뷰가 사실상은 2008년과 같은 실제 금융위기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석유 시장의 수급은 6월에서 8월 구간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점차 타이트한 국면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 배럴당 $70를 하회하는 $60 선 유가는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빠질 거다 베팅보다는 저희는 $70 밑에서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장기 유가의 반등 시나리오에 베팅하시는 게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 유가 가장 적정 밴드는 어딜 거냐라고 하면 저희는 장기 밴드에서 넓게 볼 때는 배럴당 70에서 $105 구간의 WTI 가격을 좀 전망을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만 좀 보게 된다라면 WTI 가격 70달러를 락바텀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선호할 만한 유가 밴드라고 하는 90달러 선 또는 100달러에 가까워지는 유가 정도 수준까지는 2분기 말 3분기까지는 한 번 더 시도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천연가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천연가스 시장이 저희가 작년 연간 전망에서 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연말 연초에 상당한 변동성을 좀 겪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겨울 날씨, 특히 11월에서 3월 사이에 나타나는 난방 시즌 동안의 겨울 날씨가 여름처럼 따뜻했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 수요가 사실상은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장표에서 보시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지난해 6월 달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출이 제로까지 급감했던 미국 전체 LNG, 액화 천연가스 그런 수출 기업 중에 하나인 프리포트 LNG가 올해 2월까지도 가동이 되지 않으면서 가장 천연가스 수요가 좋아야 되는 시즌인 11월에서 3월 구간 동안 오히려 수요 자체가 안 좋았던 게 오른쪽 아래쪽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프리포트 LNG 화재 당시에 5년 평균 대비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오히려 5년 평균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우려로 나타나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하방 압력의 재료로 작용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뭘 보셔야 되냐라고 하면요. 지난해 약 6개월에서 8개월 가까이 가동이 폐쇄되었었던 프리포트 LNG가 올해 3월부터는 풀가동에 사실상 이제 진입을 하고 있고요. 프리포트 LNG의 수요가 천연가스 수요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4월에서 10월까지 비수기 동안은 오른쪽 상단에서 나오는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는 인젝션 구간이라고 해서 재고가 증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난방 수요가 후퇴했고 이제는 전력 수요만 사실상 나타나기 때문에 천연가스 재고가 쌓이는 구간인데 프리포트 LNG의 수요가 사실상은 정상화된다라고 보면 시장이 예상하는 5년 평균 대비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의 방향성도 과잉 재고가 서서히 줄어들 거다에 좀 베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달러대 초반까지 급락한 미국 천연가스 가격에 있어서 이제부터 긍정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은요. 미국의 천연가스 공급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생산 증가세가 둔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나오는 2달러대 천연가스 가격에서는 미국 셰일 가스 생산 기업들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3년 이후에도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 전망치는 상당히 둔화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생산량이 가파르게 늘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2달러를 뚫고 1달러대로 과거처럼 내려갈 만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미국의 천연가스 수요인데요. 4월에서 10월 구간의 비수기 동안 미국의 천연가스 역내 수요는 줄어들 수 있긴 하겠지만 지난해 6월에서 올해 2월 달까지 급감을 했던 미국의 LNG 수출량은 프리포트 LNG의 가동 재개와 맞물려서 증가세를 지속을 할 수 있겠고 또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그림처럼 미국은 LNG 수출 시설을 확장을 하면서 2027년까지는 전 세계 LNG 시장에서 카타르와 호주를 꺾고 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되기 위해서 이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미국의 LNG 산업 또는 액화 천연가스 산업의 성장세는 유효하고요. 더 이상 이 미국 역내 수요뿐만 아니라 액화 천연가스 산업향 천연가스 수요가 확대되는 국면들을 저희가 사실상 밸류에이션에 사실상 반영을 하게 되면 2달러 정도 수준의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최근에 급락해서 10달러권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들과 수렴되기 위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의 장기 강세 모멘텀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저는 특히 6월 달이 가장 좀 주목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월에서 10월 구간의 천연가스 재고가
인젝션되고 증가하는 구간이긴 한데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연말까지는 프리폴트 LNG의 수요 공백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5년 평균보다는 더 많이 쌓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다라고 보면 올해 6월 달에는 프리폴트 LNG가 정상 가동되기 때문에 수요가 정상화되고 5년 평균보다 재고가 생각보다 못 쌓일 수 있는 구간이 6월 이후부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6월부터 10월 구간에 재고가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프리폴트 LNG의 가동 정상화 때문에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매주마다 증가하는 그런 증가폭이 5년 평균을 하회 또는 지난해보다 하회하게 되면 $2 정도 수준에서 하방 경직성 또는 바닥을 확인한 천연가스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6월에서 10월 또는 그 이후까지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최근에 좀 급락했던 재료들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장표의 왼쪽 그림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연말이 되기 전에 유럽이 상당히 운 좋게도 천연가스 재고를 상당히 충분히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를 봐주시면요. 1월달에 겨울이라서 재고가 감소해야 되는 국면에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이 구간이 유럽의 겨울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너무 따뜻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감하다 보니까 재고가 감소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도 유럽의 천연가스 재고가 5년 레인지의 상단에 사실상 위치하면서 최근까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또는 아시아의 LNG 가격을 100만 BTU당 $10 선 초반까지 끌어내렸던 주요 재료였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올해 4월에서 10월 구간이 다시 유럽 역시 재고를 비축해야 되는 재고 인젝션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요. 저희는 유럽이 지금까지는 재고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했고 물가가 일부 안정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보시는 장표 오른쪽에서 보는 그림이 올해 4월에서 10월 구간에 일부 도전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중국이 챌린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이 최대 소비국이었다가 중국이 석탄 수요가 줄어들고 사실상은 천연가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액화 천연가스 시장에서도 최대 소비국이 됐던 바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수입이 상당히 많이 급감을 하면서 이 남아돌던 카타르와 호주산 LNG가 유럽으로 배를 돌려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유럽한테는 상당히 운 좋게 재고를 쌓을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올해 4월 이후부터 또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경기가 느리지만 서서히 회복되는 국면에서 중국의 LNG 수입이 오히려 다시 또 정상화되어 버리게 된다면 카타르와 호주산 그런 LNG 공급 또는 미국의 프리폴트 LNG가 공급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수입을 이제는 중단하고 있는 러시아산을 100% 상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카타르 또는 미국 또는 호주산 LNG에 대한 수입 경쟁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히 심화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유럽과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은 $10 선 정도 수준의 하방 경직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4월에서 10월 구간에는 일시적으로 바닥은 좀 다지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리스크 또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선물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할 수 있는 상방 압력들을 좀 주목하신다라고 보면 석유 시장과 천연가스 시장에서 여전히 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실상 경쟁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석유와 가스 시장에 대해서 전략들 또는 스토리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방금 마지막에 이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석유와 천연가스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근거에 대해서 짚어주셨고요. 그 변동성이 심했지만 그거를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다른 배경들까지 같이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석유와 천연가스를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과 같은 세미나를 통해서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병진 연구원님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